캐나다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잠수함 현대화 사업을 독일로 넘겨준 순간 캐나다의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을 독일의 들러리로 내세우고 독일과 짜고 친 것입니다. 캐나다의 이 결정이 캐나다의 앞날에 엄청난 재앙의 먹구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 후 한국이 47조 원 규모의 캐나다 방위산업 및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 등 대규모 사업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와 산업 현대화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캐나다 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일을 선택한 캐나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말을 공개합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런던의 비 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렇듯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전날 검사했던 선박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성급검사관으로 살아온 지난 25해 동안 제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용접 기록을 대조하고 사람이 아닌 데이터를 믿는 일. 누군가는 그런 삶이 지루하지 않느냐고 묻곤 했지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캐나다 국방부 조달청.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리비아 로스 박사님 맞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상대는 간단한 인사도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국제기술 인증 책임자로 박사님을 공식 위촉하고자 합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잠수함 12척.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해군 사업. 수십조 원 규모. 그리고 그 사업의 기술 인증 책임자.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어느 조선소도 최종 계약 단계로 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제 검사관 인생에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급 검사관 가운데 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많은 배를 직접 검사했습니다. 북해의 쇠빙선도, 미국의 구축함도, 노르웨이의 해양 플랫폼도, 잠수함만 해도 수십 척이 넘었습니다. 검사관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명성을 검사하지 마라. 실물을 검사해라. 그 말이 훗날 제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캐나다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에는 해군 관계자와 조달청, 방산 전문가들이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최종 후보는 단 두 나라였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사업 규모, 예산, 납기, 기술 이전, 산업 협력. 수십 장의 자료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말없이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조달 담당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인증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었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독일 쪽으로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품질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현실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현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저는 숙소에서 두 나라의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독일. 100년이 넘는 잠수함 역사. 유럽 해군의 오랜 운용 경험. 세계적인 명성. 그리고 한국. 세계 최대 조선 능력. 빠른 생산. 높은 납기 신뢰도. 처음 자료를 훑어본 제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상선은 한국. 잠수함은 독일. 이게 업계의 상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역시 한국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많이 만드는 나라. 생산성이 뛰어난 나라. 하지만 최고 수준의 군함은 아직 유럽을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 그게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그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경험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경험은 때로 편견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자료를 읽던 저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 뒤쪽에는 잠수함과는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조선기술교육센터, 현지 기술인력 양성, 유지보수시설, 공동생산체계, 지역산업협력.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잠수함을 팔겠다는 건가? 아니면 도시 하나를 함께 만들겠다는 건가? 반면 독일 제안서는 단순했습니다. 잠수함, 인도 일정, 가격, 끝. 두꺼운 한국 서류와 간결한 독일 서류를 나란히 놓고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업 방식 자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안서는 제안서일 뿐이다. 결국 중요한 건 실물이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직접 보면 답이 나온다. 그게 검사관의 일이니까. 며칠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끝없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이번 출장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이틀, 독일 이틀, 보고서 작성, 최종 인증. 모든 것이 예정된 순서대로 흘러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정중한 설명을 듣고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형식적인 확인만 하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이름에 걸맞은 완성된 기술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아직 단단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평생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고 믿어온 제 자신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다가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올리비아 로스 박사님이시죠? 저는 이번 현장 검사를 안내할 수석 엔지니어 이준혁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든 보여드리겠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앞으로 제 모든 확신을 흔들 첫 번째 신호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 6시도 되지 않았더군요. 시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날 공항에서 만난 이준혁 엔지니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조선소를 수없이 다녀본 사람이라면 그 말이 얼마나 낯선 표현인지 압니다. 대부분의 조선소는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줍니다. 도색이 가장 잘 된 구역, 가장 숙련된 작업자가 있는 구역, 방문 일정에 맞춰 미리 정리된 현장. 그것이 업계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감일까? 아니면 허세일까? 저는 아직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사관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뿐입니다. 거제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바다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바다는 잔잔했고 항구 곳곳에는 크고 작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운전하던 이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적힌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용접, 선체 정렬, 배관, 블록 조립, 자재 관리, 품질 추적 시스템, 비파괴 검사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무작위 검사. 저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안내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고르겠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무심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 안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규모였습니다. 붉은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축구장을 여러 개 이어 붙인 듯한 도크 위에서는 수백 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용접 불꽃이 별처럼 튀었습니다. 쇠를 절단하는 굉음,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리는 묵직한 진동, 바닷바람과 금속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조선소를 봤지만 이 정도 규모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크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규모는 품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모보다 품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무 표시도 없는 작업구역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부터 보겠습니다. 보통이라면 안내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작업장 안에서는 잠수함 선체블록 용접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장갑을 끼고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용접선을 따라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음새, 비드 높이, 균열, 슬래그, 모든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초음파 탐상기를 연결해 내부 결함을 검사했습니다. 화면에는 깨끗한 파형만 나타났습니다. 저는 다시 다른 작업자를 불렀습니다. 이쪽도 검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가장 구석에 있는 용접 부위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 문제가 생기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차는 허용 범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저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관은 한 번의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역까지 무작위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기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오늘 검사한 용접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누가 작업했는지, 언제 작업했는지, 용접 온도, 습도, 사용한 자재, 검사 결과, 모든 기록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직접 측정했습니다. 기록과 실제 수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저는 태블릿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로 기록과 현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약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마치 현장이 데이터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블록 조립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부분, 기관실, 전투체계, 생활공간, 각각이 별도의 블록으로 제작된 뒤 마지막에 하나로 결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계측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블록 사이의 정렬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후 측정값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측정했습니다.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장비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mm도 안 됩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표치입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수치는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에서나 간신히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저를 한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벽 전체를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수십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이 3차원 영상으로 회전하고 있었고 수천 개의 부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디지털 생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이 완성되기 전부터 컴퓨터 안에서 먼저 완성됩니다. 화면 속에서는 배관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부품과 간섭 여부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순서도, 조립 순서도, 검사 일정도 모두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잠시 후 그는 이미 운용 중인 함정 하나를 화면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사 기록과 생산 데이터를 동시에 띄웠습니다. 저는 두 자료를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비교할수록 이상했습니다.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이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적어놓은 메모만 수십 페이지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저였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겁니까? 보통은 감추려고 합니다. 문제도 있을 테고 약점도 있을 텐데요. 이준혁은 창밖 조선소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잠수함 한 척을 팔려고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배는 언젠가 수명이 끝납니다. 하지만 기술은 남습니다. 사람은 남습니다. 신뢰는 더 오래 남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될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거대한 크레인이 또 하나의 선체 블록을 천천히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보다도 그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검사 결과를 숫자로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품질은 기록과 실측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한국 조선업의 이미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장을 저장한 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실제 잠수함 내부를 검사하는 날.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검사관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셋째 날 아침 조선소에 도착한 저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전날까지 확인한 생산 공정만으로도 이미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직 하나의 방어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산 공정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군함은 다를 수 있다. 진짜 실력은 완성된 함정에서 드러난다. 저는 그 마지막 기준만큼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지나자 이준혁이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완성된 잠수함 내부를 직접 보시게 됩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한마디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성급 검사관에게 완성된 함정 내부를 자유롭게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거대한 도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검은 선체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선체는 마치 물 위에 놓인 거대한 흑요석처럼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크기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압도당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이름보다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작업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계측 장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러움 대신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제안드린 모델입니다. 실제 시험 운항까지 모두 마친 함정입니다. 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잠수함을 올려다봤습니다. 시험 운항까지 끝났다고.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멈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차가운 강철 외판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홍보용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다를 누비는 잠수함이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준혁의 질문에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해치를 지나 사다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은은한 기계 냄새와 금속향이 섞인 특유의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검사관의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벽면, 배관, 케이블, 볼트, 용접. 사람들은 거대한 장비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검사관은 가장 작은 것부터 봅니다. 작은 것이 완벽해야 큰 것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전등을 꺼내 가장 먼저 배관 연결부를 살폈습니다. 배관 하나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연결 방향은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작업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계한 흔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이었습니다. 수백 가닥의 전선이 지나가는 구간인데도 서로 엉키거나 무리하게 꺾인 곳이 없었습니다. 색상별, 기능별, 정비 순서별, 모든 것이 일정한 규칙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예술이군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기관실로 이동했습니다. 잠수함의 심장이라 불리는 공간입니다. 엔진보다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었습니다. 기관실은 아무리 관리가 잘 되어도 특유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먼지조차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방금 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상태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업장의 청결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기준이기도 합니다. 정리가 잘 된 작업장은 대부분 품질도 좋습니다. 반대로 어수선한 현장은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은 제가 25년 동안 수없이 확인해온 사실이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콘솔의 배치는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손이 닿는 위치마다 필요한 장치가 배치되어 있었고 화면 전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실제 운용 시연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장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모의적 함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탐지, 추적, 식별, 사격 통제. 모든 과정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스템 반응 속도는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분명히 넘어섰습니다. 혹시 시연용 프로그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 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선체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훌륭하지만 두 번째부터 품질이 떨어지는 조선소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품질이 첫 번째 함정만의 수준입니까? 이준혁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척의 함정 데이터가 한꺼번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생산 시기, 품질 검사, 용접 결과, 오차 기록, 시험 운항 결과. 저는 그래프를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세 번째 함정, 다섯 번째 함정, 10번째 함정. 놀랍게도 품질 편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는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준혁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숙련공의 감각도 중요하지만
같은 품질을 반복하는 것은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뛰어난 기술자를 좋은 조선소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뛰어난 기술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잠수함에서 내려왔습니다. 도크 너머로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은 이미 메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하루를 설명할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명성을 믿지 않는 검사관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 역시 독일이라는 이름만큼은 예외로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첫 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높은 품질의 함정을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재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장을 완성한 뒤에도 쉽게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평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믿어왔던 상식을 스스로 수정하는 기록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독일. 평생 최고라고 믿어왔던 조선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곳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완성된 잠수함이 아니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글자였습니다. 아직.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날은 잔뜩 흐린 날씨였습니다. 비행기 창문을 두드리던 빗방울이 활주로까지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떠날 때와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향할 때는 확신이 있었고 독일로 오는 지금은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독일 조선소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로스 박사님. 오늘은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한국에서 이준혁이 보여주었던 여유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의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량은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시설들이 지나갔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충분히 세계적인 조선소였습니다. 높은 크레인, 정돈된 작업장, 깔끔하게 정리된 부두.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지나면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움직임부터 살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활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업자들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느슨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25회 동안 수백 개 현장을 돌아다닌 사람만이 느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분위기부터 말해줍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벽면에는 독일 잠수함의 역사와 각종 수출 실적이 크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잠수함 건조 역사,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유럽 각국 해군의 신뢰, 익숙한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브리핑보다 현장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반대였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슬라이드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물을 보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완성된 잠수함 말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사업 모델은 아직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물이 아직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사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담당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가운데에 커다란 축소 모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우 정교했습니다. 표면도 아름다웠고 내부 구조도 투명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신 3D 그래픽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모형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플라스틱. 실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를 바라봤습니다. 기관실은 어디입니까? 아직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배선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설계 단계입니다. 용접 품질은? 실물이 완성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수록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직. 그 짧은 두 글자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검사관에게 가장 어려운 대상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검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시실 한가운데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는 완성된 잠수함안을 2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용접을 만졌고, 배관을 확인했고, 기관실을 검사했고, 실제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모형만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말보다 실물을 보여드립니다. 그때는 단순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물이 있다는 것은 기술이 증명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실물이 없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선소 일부 생산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설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작업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제안한 모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실제 계약 대상이 아닌 다른 함정을 기준으로 일부 공정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제성급 검사관으로서는 가장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독일에서 작성한 메모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한쪽에는 실제 측정값이 가득했습니다. 용접, 배관, 오차, 품질 기록, 시험 운항 결과. 반면 다른 쪽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설계 예정, 제작 예정, 시험 예정, 인도 예정.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 명성이 기술을 증명한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검사관은 명성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실물을 인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조선소의 과거 수출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일정, 초기 결함, 운용 보고서, 국제 분쟁 사례. 밤이 깊어질수록 자료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나라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오래전 독일 잠수함을 도입했던 국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례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인도 지연, 성능 문제, 장기간 분쟁.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제성급 인맥을 통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회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당시 그리스 해군 잠수함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메일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제가 평생 믿어왔던 유럽 최고라는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였습니다. 제 메일함에는 한 통의 답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리스 해군 잠수함 사업 당시 기술 책임자로 일했던 니콜라오스 파파도플로스였습니다. 짧은 인사말 뒤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통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곧바로 시간을 맞춰 화상회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회색 머리의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사도 하기 전에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캐나다 사업 때문에 연락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녹음 허가를 받은 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우리도 독일이라는 이름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것은 인도 일정이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날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설계 변경, 시험 일정 연기, 예상치 못한 기술 문제. 변명은 늘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잠수함이니까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잠수함이 인도된 이후에도 여러 결함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추진 계통, 유압장치, 각종 전자 시스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결국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한국 역시 독일 계열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운용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기술 지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분석, 결함 원인, 개선 방안, 시험 결과. 그는 보고서를 제 화면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놀랐던 건 이것입니다. 설계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운용한 나라가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제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마친 뒤 저는 의자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스마트 생산 시스템, 실제 운용 데이터, 반복 생산 품질,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설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용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바스코샤에 잠시 들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성과 관련해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캐나다 동부의 작은 항구 도시를 찾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거셌습니다. 바다는 잿빛이었고 오래된 크레인들은 녹이 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캐나다 조선업의 중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프랭크 머피라는 69살의 용접공이었습니다. 그는 40해 넘게 이 조선소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이 그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그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바닥은 사포처럼 거칠었습니다. 잠깐 걸으실까요? 우리는 오래된 작업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텅 빈 도크, 녹슨 철판, 사용하지 않는 크레인.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프랭크는 낡은 사물함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용접 헬멧 하나와 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제 스승이 물려준 겁니다. 은퇴하기 전에 저도 누군가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업장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프랭크가 그를 불렀습니다. 라이언.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그 검사관이십니까? 그는 제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훈련센터에 지원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기술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위해 적어둔 단어들, 조선 용어를 정리한 노트, 용접 자격증 준비 과정, 그리고 한국 지도까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셨고, 할아버지도 여기서 배를 만드셨습니다. 저도 이 도시를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잠수함만 검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접, 배관, 선체, 품질. 그것이 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잠수함 한 척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일자리였고, 한 청년의 미래였고, 한 노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잠시 후 프랭크가 제게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 측이 제안했던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훈련센터, 기술교육, 공동생산, 유지보수 시설, 지역 인력 양성.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보았던 두꺼운 제안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넣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잠수함만 팔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산업 자체를 함께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한국 끝 방파제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멀리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라이언은 아직도 작업장 안에서 프랭크와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술평가가 아닌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함정 성능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한 국가가 어떤 미래를 함께 제안하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만 놓고 봐도 제 판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사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반드시 선택받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과 독일에서 직접 확인한 검사 기록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한국, 오른쪽에는 독일. 두 나라를 비교하는 표는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목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차이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실물 확인. 한국은 완료. 독일은 미완료. 시험 운항. 한국은 완료. 독일은 예정. 생산 공정 검증. 한국은 완료. 독일은 일부 확인. 품질 추적 시스템. 한국은 실시간 운영. 독일은 계획 단계. 운용 데이터. 한국은 단연간 축적. 독일은 신규 설계. 저는 마지막 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종합평가.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검사관에게 종합평가는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사실을 적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한 줄의 결론이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의 미래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만났던 이준혁, 노바스코샤의 프랭크, 한국어를 공부하던 라이언, 독일에서 보았던 축소 모형, 그리스 기술 책임자의 무거운 목소리.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오타와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문장을 하나 적고 다시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편견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몇 번이고 스스로를 검증했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모든 평가에는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 계측 데이터, 품질 기록, 비교 분석, 그리고 마지막 장. 저는 천천히 결론을 적었습니다. 국제선급기술 인증 결과 한국조선소가 품질관리 생산체계, 실물 검증, 운용 경험 및 납기 신뢰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아래에는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한국 제안이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판단한다.
문장을 완성한 뒤 저는 한동안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검사관으로 살아오며 수백 개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거운 결론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종 기술심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관계자, 조달청, 해군 장성, 재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캐나다 국기가 걸려 있었고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두 나라의 제안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로스 박사, 최종 기술 인증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평가 기준은 국제선급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실제 검사 사진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용접 검사, 선체 정렬, 기관실, 시험 운항, 품질 추적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한 장씩 설명할 때마다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독일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설계도, 모형, 개발 일정, 예상 시험 계획. 두 화면이 나란히 비교되자 몇몇 참석자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종합평가표였습니다. 품질, 생산 능력, 납기, 실물 검증, 운용 경험, 유지 보수.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결론을 말했습니다. 국제선급 검사관으로서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적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경우 한국 제안이 더 안정적이며 검증 수준도 높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프로젝터 펜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보고서는 기술적인 평가만 반영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으셨고요. 제 역할은 기술 인증입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회의 초반부터 말없이 제 발표를 듣고 있던 해군 장성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이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에서는 다른 단어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동맹, 국제관계, 안보 전략, 정치적 균형.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제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위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박사, 귀중한 보고서 감사합니다. 최종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그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읽힐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선택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오타와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모든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모든 사진은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결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검사관은 평생 사실만 기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캐나다 정부가 발표할 최종 결정은 제 보고서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있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보다 확인하기 싫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걸었고, 직접 데이터를 확인했고, 직접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이제 제 손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선을 긋지 못합니다. 아침 7시. 휴대전화에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끝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뉴스를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캐나다 정부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선정. 저는 끝까지 기사를 읽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모든 결정이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말이 맞았습니다. 보고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짧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사업 관리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제 보고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보고서를 따라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사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사실은 결국 가장 큰 힘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업계 전문지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캐나다 산업협력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저는 곧바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센터, 기술교육 프로그램, 공동생산시설, 유지보수 거점, 지역투자 계획. 하나씩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노바스코샤에 있는 프랭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힘이 없었습니다. 프랭크, 괜찮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부 취소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랭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라이언 녀석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한국어 단어를 적어놓은 작은 노트였습니다. 낯선 글자를 하나씩 따라 쓰며 웃던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노바스코샤를 다시 찾았습니다. 항구는 예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바닷바람만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자 프랭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용접기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프랭크였습니다. 라이언이 떠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부 쪽으로 갔어요. 조선소가 아니라 건설 현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어 하던 녀석이 이제는 건물 철골을 세우게 됐습니다. 작업장 한쪽 구석에는 익숙한 공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훈련센터에 들어가면 쓰려고 미리 준비해 두었다던 그 상자였습니다. 뚜껑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의 계약. 회의실에서는 숫자로만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낡은 장갑을 손질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기술만 보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더 나았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검사관은 마지막 순간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제 판단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프랭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노바스코샤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을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함정 건조 사업 확대를 추진하며 해외 조선업체와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 가운데 한국 조선업체들이 유력한 협력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에 실린 한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풍부한 생산 경험과 검증된 납기 능력이 주요 평가 요소였다. 그 문장은 제가 최종 보고서에 적었던 표현과 거의 같았습니다. 생산 경험, 납기 신뢰성, 검증된 품질. 제가 직접 확인했던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며칠 뒤 국제조선 콘퍼런스에서 이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정말 많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계약이 저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같은 일을 합니다. 좋은 배를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기술을 쌓습니다. 그걸 계속하다 보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봐주는 곳이 생기더군요. 그 짧은 말 속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한 확신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몇 달 동안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잠수함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이 어떻게 판단을 흐리는지, 정치가 어떻게 기술을 밀어내는지, 그리고 결국 실력은 다른 무대에서라도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기록한 문서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기술은 길을 찾는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몇 주 뒤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가 하게 될 짧은 연설이 제 검사관 인생을 대표하는 마지막 증언으로 오래 기억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마무리된 지 2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산 콘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해군 관계자와 조선업계 경영진, 국제선급 검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습니다. 주최 측은 제게 한 가지 주제를 부탁했습니다. 국제공동방산 사업에서 품질 인증의 역할. 처음에는 평소처럼 기술적인 발표만 준비했습니다.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 국제 인증 절차, 객관적인 데이터. 늘 해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전날 밤 호텔 방에서 원고를 다시 읽어보던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것은 검사 기준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백 명이 모인 대강당. 무대 위에 선 저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이상하게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국제선급검사관으로 25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백 척의 선박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원칙 하나를 지켜왔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성을 검사하지 않는다. 오직 품질만 검사한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캐나다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품었던 편견. 독일이라는 이름을 당연하게 믿었던 이유. 그리고 거제 조선소에서 처음 마주했던 놀라운 현장까지. 저는 과장도 하지 않았고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용접선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순간. 실시간 품질 데이터를 보고 놀랐던 기억. 실제로 바다에 떠있는 잠수함 안을 걸었던 경험. 그리고 독일에서 끝내 실물을 보지 못했던 그날의 침묵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객석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글자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 저는 그 한 단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보고서를 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수십 년 동안 같은 품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선급은 국적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국기를 보고 서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품질, 오직 데이터, 오직 현장. 그것만이 검사관의 기준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의 이야기는 역시 다르군요. 노르웨이 조선소 관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일본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하며 물었습니다. 지금도 당시 결론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꾸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행사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뒤를 돌아보니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오기 전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운 함정 사업 회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캐나다 사업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더 큰 시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캐나다 일은 이제 괜찮으십니까? 이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수년 동안 준비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 알아봐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조선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품질 검사를 했던 바로 그 잠수함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을 있는 그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편견을 의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얼마 후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정리하던 날,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사업 첫날 적어두었던 메모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은 세계 최고일 것이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문장 위에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검사관은 추측하지 않는다. 직접 확인한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번 사업에서 잠수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화려한 광고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 명성은 과거가 만들어주지만 신뢰는 오늘의 품질이 만든다는 것. 그리고 편견은 아주 작은 경험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거제 조선소에서 처음 잠수함을 마주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강철 선체에 손을 올려놓았을 때 느꼈던 묵직한 감촉.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던 조선소의 불빛. 그리고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한 엔지니어의 담담한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은 제게 검사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오래된 명성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묵묵히 쌓아 올린 실력. 그리고 시간이 증명한 신뢰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대한민국의 한 조선소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제게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특정 국가의 이름부터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직접 가서 보십시오. 현장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검사관으로 살아온 마지막 결론이며 평생 가장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